이게 꽤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다가 졸 뻔했어요. 일단 에어팟 프로 3를 갤럭시와 사용할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은 전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에어팟 프로 2와 에어팟 프로 3 비교 측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에어팟 프로 2의 주변음 호응 모드가 레벨이 낮아진 측정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청기 기능을 위해서 재측정하던 중에 주변음 호응 모드 레벨이 기존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측정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어팟 프로 2 현재 버전에서 주변음 호응 모드는 이상이 없으며 이 달라진 측정 데이터는 영디비 사이트에 재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에어팟 프로 3의 새로운 기능이죠. 심박 센서 기능 간단히 살펴보고 보청기 기능도 살펴볼 건데 이건 에어팟 프로 2부터 업그레이드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이 많았던 에어팟 3와 갤럭시의 궁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프로 3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 기존 에어팟 프로 2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것이죠. 그 중에 에어팟 프로 2에는 없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심박 센서입니다. 이 심박 센서는 애플 워치와 같은 PPC, 광역 정맥파 센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애플 워치가 없어도 이 에어팟 프로 3만 이렇게 착용하면 이쪽에서 심박수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페어링된 아이폰이 근처에 있어야지 측정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워치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손목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어팟 프로 3는 여기 아이폰에서 심박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팟 프로 3는 운동하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기록용이라고 보이네요. 참고로 기존에도 심박 센서를 탑재한 이 무선 이어폰이 출시했었죠. 앵커의 리버티 4가 있고 제나이저 모멘텀 스포츠가 있고 비치의 파워비치 프로 2도 있습니다. 이 파워비치 프로 2하고는 같은 심박 센서를 탑재했겠죠. 참고로 리버티 4 같은 경우에 이렇게 측정 중에 한쪽 이어버드를 빼면 측정이 멈춥니다. 양쪽 다 착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 3는 측정 중에 이렇게 한쪽을 빼도 측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팟 프로 3에서 에어팟 프로 2와 달라진 점은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U1 칩에서 U2 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기능은 U2 칩이 탑재된 아이폰 17 시리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 보면 메뉴가 많이 생겼어요. 먼저 히어링 헬스가 눈에 들어오죠. 청력 건강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몇 가지 메뉴가 더 생겼는데 참고로 이 기능들은 iOS 18부터 추가된 기능으로 에어팟 프로 2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청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청력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의 소음을 측정해서 청력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고 착용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요. 착용이 잘 되었죠? 그리고 방해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거 소리가 들리면은 터치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청력 검사가 꽤 시간이 좀 걸려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 설명을 듣고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띠띠띠 하는 이 소리를 3회 들려주는데 처음에는 큰 소리에서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 일정 레벨이 된 다음에는 이 주파수만 바뀌면서 정말 제가 들렸던 소리에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테스트하는 영상인데 중간에 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터치를 안 하고 있죠. 이거 정말로 안 들려서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 정말 소리가 작게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난다고 괜히 화면 터치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게 꽤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다가 졸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터치를 많이 안 했는데도 이렇게 청력에 문제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에어팟 프로 2로 측정한 결과고 이건 에어팟 프로 3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 청력 손실 정도는 WHO에서 5단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25dB 미만은 손실이 거의 없음, 26에서 40dB는 경미한 손실, 41에서 60dB는 보통 수준의 손실, 60에서 80dB는 고도의 손실, 81dB 이상은 심각한 손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ANC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많게는 40dB 조금 넘는 정도인데 이 경미한 손실에서 보통 수준의 손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ANC를 작동하는 것이. 제 청력의 경우 3dB부터 최대 6dB이 나왔고 이 정도면 청력에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 보청기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측정을 해봤어요. 먼저 에어팟 프로 2 측정 데이터입니다. 이 설정 단계가 딱 끊이지 않아서 최소, 중간, 최대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최소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중간은 약 5dB 정도 증가, 최대는 10dB 정도 증가입니다. 다음은 에어팟 프로 3 측정 데이터입니다. 이 에어팟 프로는 중간에 변화가 좀 적고 최대 10dB인 건 맞지만 패턴이 꽤 다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 2와 3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에어팟 프로 2는 중저음대역 강조가 들어간 반면에 에어팟 프로 3는 고음역대가 가장 크게 강조가 들어가죠. 그리고 초고음대역도 강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차이는 바로 청력 측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품 간 차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청력 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보면 왼쪽이 에어팟 프로 2, 오른쪽이 에어팟 프로 3예요.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는 좌측이고 파란색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에어팟 프로 2는 500Hz가 손실되어 있고 고역은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3는 500Hz의 손실이 있고 2kHz와 4kHz 그리고 8kHz에도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측정은 측정할 때마다 편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측정 데이터를 보면 나름 측정 결과와 비슷한 구간에서 강조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에어팟 프로 2와 에어팟 프로 3는 보청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보청기 기능은 WHO에서 만든 5단계 중 경미한 손실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손실은 전문 보청기를 사용해야죠. 그리고 추가 측정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이 설정에서 좌우는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고요. 톤은 어둡게와 밝게가 있는데 어둡게는 저음이 증가되었고 밝게는 고음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음 감소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주변 소음을 감소하면서 목소리만 강조해서 넣어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 테스트 소스에는 목소리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보청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에어팟 프로 3의 경우 배터리 구동 시간이 ANC 사용 시 8시간이고 주변 허용 모드 사용 시 10시간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아 바로 이 보청 기능 때문에 오래 착용해야 하는 사용자를 위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어팟 프로 3 아이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과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갤럭시와 사용 결과를 궁금해 하셔서 갤럭시와 테스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에어팟 프로 3를 갤럭시와 사용할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은 전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심박수 측정, 보청 기능, 멀티 포인트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음악을 듣는 것과 ANC 기능은 활용이 가능해요. 단 이 ANC 기능도 ANC를 켠 것과 주변 허용 모드만 가능할 뿐 적응형 ANC 모드와 ANC 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사운드와 ANC 성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운드입니다. 아이폰 연결 측정 시 파란색, 갤럭시 연결 측정 시 빨간색이에요. 1kHz를 기준으로 노멀라이즈드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갤럭시와 연결 시 적응형 EQ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 차이가 생긴다고 보입니다. 아이폰에서 사용하면 적응형 EQ가 작동해서 극저음이 조금 더 증가하고 초고음 쪽이 또 살짝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응형 EQ가 작동해서 만들어진 밸런스라고 생각이 돼요. 에어팟 프로 3의 느련한 저음이 불호이신 분은 오히려 갤럭시와 궁합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안드로이드에 설치한 애플 뮤직에서 여기 돌비 애트모스 설정 시 에어팟 프로 3에서 공간 음향으로 들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뮤직 공간 음향도 괜찮게 들렸습니다. 다음 ANC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앱이나 설정을 지원하지 않아서 ANC와 주변 허용 모드만 가능하고 ANC 오프나 적응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파란색이 아이폰과 연결, 빨간색이 갤럭시와 연결입니다. 여기 보이는 차이는 측정 편차 정도로 보입니다. 실제 ANC와 주변 허용 모드는 다 이어폰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래서 이 삼성 갤럭시와 사용해도 ANC와 주변 허용 모드는 에어팟 프로 3의 성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에어팟 프로 3 심박 센서 기능과 보청기 기능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측정 실수는 저도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실수가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전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 3와 갤럭시 궁합도 살펴봤는데 이 몇 가지 안 되는 기능을 제외하고 음악 감상과 ANC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조합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또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많이 사용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